거지가 감히 여기서 뭐라는 거야?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시장 한복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허름한 코트를 입은 한 노인이 작은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돈도 없으면서 괜히 만져서 뭐해요? 다른 데 가서 구경하세요. 또 다른 여성이 손짓으로 노인을 쫓아내듯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요즘 이런 할아버지들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품이 있는 가게에 와서 분위기만 망치고. 그 순간 노인이 떨어뜨린 명함 하나를 지나가던 상인이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강도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대기업 회장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한 달 전 불안한 혼사 준비가 한창이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늦가을 저녁 강도현 회장은 대성그룹 본사 70층 사무실에서 서울 시내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그의 어깨는 고닫고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아버지, 미라와의 결혼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아들 민호가 들어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대 초반의 민호는 예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래, 수고 많았다. 강 회장은 짧게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예비 며느리 윤미라를 지켜본 결과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30대 후반의 윤미라는 분명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품위 있는 말투를 유지했죠. 하지만 강 회장의 예리한 관찰력으로는 다른 면도 보였어요. 모임 자리에서 윤미라의 시선은 늘 명품 핸드백과 비싼 보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옷차림부터 훑어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미라 씨 어머니도 준비에 열심이시더군요. 민호가 덧붙이며 웃었습니다. 윤미라의 어머니 박 여사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사교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우리 딸은 미모와 교양으로 최고의 집안을 빛낼 사람이에요. 명문대 출신의 외국어도 잘하고 이런 혼사는 정말 하늘이 내린 복이죠. 박 여사가 지난주 만찬에서 한 말이 강 회장의 귀에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사랑보다는 집안의 지위와 재산에 대한 욕심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표정이 좀 어두우시네요. 혹시 걱정되는 일이라도. 아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 자선 행사에서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날 행사장에는 회사 창립 때부터 함께해온 동료들의 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대부분 80세가 넘은 분들로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윤미라와 박 여사는 그분들을 보며 노골적으로 불편해했어요. 저런 분들이 왜 이런 자리에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행사 품격이 떨어지잖아요. 박 여사가 윤미라의 귀에 속삭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제법 커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엄마. 좀 분위기가 어색해져요. 윤미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 회장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강 회장은 혼자 서재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는 생전에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해요. 특히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인격이 나온다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있을 때만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어려울 때 등을 돌리죠. 강 회장은 아내의 일기를 꺼내 다시 읽어봤어요. 아내가 남긴 마지막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민호가 결혼할 때는 꼭 마음 착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돈이나 체면보다는 진심을 아는 사람 말이에요.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윤미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난달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회사 직원 가족 초청 행사에서였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의 손자가 강 회장에게 그림을 선물했어요. 회장 할아버지, 제가 그린 거예요. 7살 아이가 수줍게 내민 그림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감동받아 아이를 안아주며 칭찬했어요. 그런데 윤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호 오빠, 회장님이 너무 친근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체면상 좀. 체면이 뭐가 중요해? 순수한 아이의 마음인데. 민호가 대답했지만 윤미라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어요.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혼사를 막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심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필요하다. 강 회장은 결심을 굳혔어요. 사람의 본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에서 윤미라와 박 여사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이었어요. 그곳에서라면 화려한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 강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 특별한 업무를 맡기겠습니다. 네, 회장님.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언론에 우리 회사 유동성 위기설을 흘려보내세요. 하지만 아주 은밀하게요. 비서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님, 그런 소문이 돌면 주가가 폭락할 수도. 걱정 마십시오. 모든 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강 회장이 건넨 것은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와 부도 직전이라는 허위 회계 보고서였어요. 경영진 퇴출이라는 내용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조작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절대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보여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은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지시를 따랐어요. 강 회장은 집으로 돌아가 옷장을 뒤졌습니다. 가장 낡고 해진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평소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도 일부러 흐트러뜨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같았어요. 비싼 시계도 벗어두고 오래된 플라스틱 시계를 찾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강 회장은 낡은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섰어요. 한편 서울 종로의 한 전통시장에서는 윤미라가 친정어머니 박 여사와 함께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결혼 준비용 그릇들을 여기서 고르자. 어차피 하루 쓸 건데 굳이 백화점에서 비싸게 살 필요 있나? 박 여사가 실용적인 제안을 했어요. 윤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래도 우리 품격에 맞는 것들로 골라야죠. 두 사람은 시장 안쪽의 작은 그릇 가게에서 상인과 협상했어요. 아줌마, 우리가 하루만 장사하게 해주세요. 결혼 준비용 물건들 사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어요? 그럼 자리세만 조금 받을게요. 친절한 상인 덕분에 윤미라와 박 여사는 가게 한쪽에 임시 판매대를 차릴 수 있었어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 회장은 신문을 펼쳐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오전 10시쯤 시장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깔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든 부인과 함께 윤미라의 임시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 찻잔 세트 얼마인가요? 아, 네. 좋은 눈 가지셨어요. 이건 정말 품질 좋은 도자기예요. 윤미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마치 백화점 직원처럼 정성스럽게 설명했어요.
원래는 5만 원인데 특별히 4만 원에 드릴게요. 포장도 예쁘게 해드릴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양복 입은 손님은 만족스러워하며 돈을 건넸어요. 윤미라는 정말 정성스럽게 포장지로 싸주며 몇 번이나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좋은 물건들 많이 준비해 놓을게요. 박 여사도 옆에서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배웅했어요. 역시 우리 딸은 장사 솜씨가 있어. 손님 응대가 완벽하다. 그런데 양복 입은 손님이 채 멀어지기도 전에 작업복을 입은 아저씨가 같은 찻잔을 가리켰어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순간 윤미라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에 친절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건 7만 원이에요. 같은 찻잔이었는데 가격이 3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손님은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너무 비싸네요. 비싸긴요. 품질 생각하면 싼 거예요. 윤미라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예상한 일이지만 직접 보니 더욱 씁쓸했습니다. 박 여사가 옆에서 혀를 찼어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장사가 안 돼. 돈도 없으면서 괜히 와서 시간만 잡아먹고. 목소리가 꽤 컸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어요. 강 회장은 이제 직접 나설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시장은 더욱 붐볐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윤미라의 임시가게 앞을 지나다녔어요. 한 여성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외모에 좋은 향수 냄새가 났어요. 실례지만 이 접시들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얼마든지 보세요. 윤미라는 즉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접시를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이건 수입 도자기예요. 집들이 선물로 정말 좋죠. 원래 3만 원인데 특별히 2만 5천 원에 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해요. 포장도 해주시나요? 당연하죠. 예쁘게 포장해 드릴게요. 윤미라는 정성스럽게 포장지를 골라 예쁘게 싸주었어요. 리본까지 달아주며 서비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더 좋은 물건들로 준비해 놓을게요. 네, 꼭 올게요. 너무 친절하세요. 원피스 입은 여성이 만족스럽게 돌아갔습니다. 박 여사가 딸을 칭찬했어요. 역시 우리 미라는 품격 있는 손님들한테는 완벽하게 대하는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고 허리가 굽은 모습이었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같은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요? 윤미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방금 전의 친절함은 어디로 갔는지 차가운 시선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만지시면 안 돼요. 비싸거든요. 얼마나 하는지만 물어봐도 5만 원이에요. 아니, 6만 원. 같은 접시를 방금 전에는 2만 5천 원에 팔았는데 할머니에게는 2배가 넘는 가격을 불렀어요. 할머니는 놀라며 손을 뒤로 빼셨습니다. 그렇게 비싸군요. 죄송해요. 비싸긴요. 이런 좋은 물건값이 그렇죠. 박 여사가 옆에서 냉정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런 데서는 눈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깨뜨리시면 물어내셔야 하거든요. 할머니는 마음이 상한 듯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이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런 태도가 어디 있나? 같은 물건인데 손님마다 가격이 다르네. 할머니께 저렇게 대해도 되나? 하지만 윤미라와 박 여사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사지도 못할 거면서 괜히 와서 만지고. 박 여사가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그때 운동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다가왔어요. 깔끔해 보이는 외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화분 얼마인가요? 아, 네. 이건 정말 좋은 화분이에요. 윤미라는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래 4만 원인데 3만 원에 드릴게요. 흙도 좋은 걸로 넣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 주세요. 젊은 남성이 돈을 건네자 윤미라는 정성스럽게 포장했어요. 그런데 그 남성이 떠나기도 전에 허름한 옷을 입은 아저씨가 같은 화분을 가리켰습니다. 저것도 같은 건가요? 윤미라의 표정이 또 바뀌었어요. 그건 비싸요. 7만 원이에요. 아까 그 손님한테는 3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아저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건 특별 할인이었어요. 원래 가격은 7만 원이라고요. 그럼 저한테도 할인 안 해주시나요? 할인은 VIP 손님들한테만 해드려요. 박 여사가 옆에서 거드름을 피웠어요. 아저씨, 이런 좋은 물건은 그에 맞는 분들이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허름한 아저씨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 회장은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직접 나서서 마지막 확인을 할 시간이었어요. 오후 2시경 강 회장은 천천히 윤미라의 임시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일부러 등을 구부정하게 하고 느릿느릿 걸었어요. 가게 앞에 도착한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작은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거 얼마죠? 윤미라는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쳐다봤어요. 허름한 코트에 흐트러진 머리, 해진 구두를 신은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아, 윤미라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귀찮은 벌레를 보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거 비싸요. 3만 원이에요. 같은 찻잔을 아까 다른 손님에게는 2만 원에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조금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손자 결혼 선물로 하나 사고 싶어서.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깎아줄 게 뭐 있어요? 할아버지, 이런 좋은 물건은 원래 비싸다고요. 윤미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박 여사가 옆에서 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요즘 이런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아서 장사가 안 돼요. 돈도 없으면서 괜히 와서 시간만 잡아먹고. 그럼 이건 어떤가요? 강 회장이 더 작은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그것도 비싸요. 2만 원이에요. 윤미라는 아예 강 회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어차피 사지도 못할 거면서 왜 계속 만져요? 다른 손님들 장사에 방해되잖아요. 박 여사의 말이 점점 독해졌습니다. 저기 혹시 할인? 할인은 없어요. 돈 있는 손님들만 상대해요. 윤미라가 손으로 강 회장을 제지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맴돌지 말고 다른 데 가보세요. 우리는 바빠요. 그때 박 여사가 더욱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진짜 요즘 이런 몰골로 다니는 사람들은 시장에도 못 들어오게 해야 해요. 품위 있는 가게에 와서 분위기 망치고. 주변 상인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손님한테 저런 식으로 대해도 되나? 저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참 보기 민망하네. 하지만 윤미라와 박 여사는 주변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강 회장은 잠시 서성거리다가 일부러 명함을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강도연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어요. 하지만 윤미라와 박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강 회장을 그저 초라한 노인으로만 여겼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가세요. 여기서 계속 맴돌면
다른 손님들이 오지 않아요. 박 여사가 손짓으로 쫓아내듯 했습니다. 그래요, 할아버지. 이런 데는 할아버지한테 안 맞아요. 윤미라도 냉정하게 말했어요. 강 회장은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시장 한쪽에서 지켜보던 상인이 떨어진 명함을 주워들었어요. 이거 대성그룹. 상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이미 멀어진 뒤였어요. 윤미라와 박 여사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들이 무시하고 쫓아낸 사람이 바로 예비사위의 아버지라는 것을. 엄마, 오늘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그러게 말이야. 돈도 없으면서 좋은 물건만 보려고 하고 앞으로는 손님을 더 잘 골라서 받아야겠어요. 두 사람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명함을 주운 상인이 다가왔어요. 아주머니들, 혹시 아까 그 할아버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명함이 그분 것 같은데. 상인이 명함을 보여주자 윤미라와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성그룹 회장님 명함인 것 같은데요. 윤미라는 명함을 받아들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박 여사도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설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 회장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그들의 진짜 모습은 모두 확인됐습니다. 그날 저녁 8시 강 회장은 정장을 차려입고 윤미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온 것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윤미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갑자기 어떻게... 윤미라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어요. 오후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박 여사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인사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윤미라와 박 여사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하시더군요. 강 회장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정신이 없어서. 윤미라가 급히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일로 온 게 아닙니다. 강 회장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직접 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내자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대성그룹 유동성 위기 심각, 부도 가능성 높아라는 충격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제 오후에 터진 일입니다. 주요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연기하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짜 절망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이 정도로 나빠질 줄은 몰랐는데 이번 달 안에 큰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꺼내자 은행 잔고 증명서가 나왔어요. 모든 계좌 잔고가 영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윤미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설마 이게... 개인 자산도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모두 동결됐습니다. 이 집도 다음 주에 처분해야 할 상황이에요. 세 번째 서류는 부동산 처분 계획서였습니다. 강 회장의 모든 재산이 매각 대상으로 올라 있었어요. 박 여사가 서류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공인된 도장과 서명이 모두 찍혀 있었어요. 이럴 수가... 은행에서도 추가 대출을 거부했고 주주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 회장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민호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충격이 클 테니까요.
하지만 결혼식은 어떻게 하죠? 윤미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간소하게 치러야겠죠. 아니면 강 회장이 말을 흐렸어요. 윤미라와 박 여사는 그 빈 공간에서 무서운 가능성을 읽었습니다. 회장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윤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 회장이 화장실로 향하자 모녀는 급히 부엌으로 가서 속삭였어요. 미라야, 이거 완전히 망한 거 아냐? 그러게요, 엄마. 이런 식이면 우리가 고생만 하게 돼요. 망한 집안과 혼인했다가는 우리 딸 인생도 끝이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엄마,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럼 파혼을?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두 사람은 빠르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 회장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표정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회장님, 저희도 이 상황을 이해합니다만. 윤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혹시 결혼을 조금 연기하는 게 어떨까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박 여사도 거들었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하면 부담만 될 테니까요. 강 회장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듣고 보니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죄송해요, 회장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민호와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미라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민호와의 데이트에서도 예전 같은 애정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미라야,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지만 윤미라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윤미라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 본 시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충격적인 서류들도요. 참, 아버지께서 요즘 회사 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좀 걱정돼. 민호의 말에 윤미라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아버지 말이 맞았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가요? 응, 표정이 많이 어두우셨어.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으신 것 같던데. 윤미라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집에서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어요. 언니, 미라 결혼식 일정 좀 늦춰야겠어. 왜? 무슨 일인데? 준비 다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사돈댁 사정이 좀.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할게. 일단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박 여사는 이미 마음속으로 혼사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하면 요즘 대기업들도 믿을 게 못 되더라고.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대성그룹이잖아. 그렇게 쉽게 망하겠어? 몰라, 언니. 망한 집안과 혼인했다가는 우리 딸 인생도 망하잖아. 박 여사는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본심을 드러냈어요. 며칠 후 박 여사는 시장에 나가 주변 상인들에게도 넌지시 상황을 흘렸습니다. 요즘 대기업 사장들도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빚더미인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도 강 회장님은 좋은 분 같던데요. 어려운 사람들도 잘 도와주시고. 시장 상인이 말했지만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어요. 좋은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 좋은 사람 소리를 듣는 거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인품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인품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박 여사의 말을 들은 상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양반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돈만 보는 사람이었구나. 한편 민호는 아버지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놨어요. 아버지, 미라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만날 때마다 뭔가 피하는 것 같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런가? 결혼 전이니까 긴장하는 모양이다. 강 회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직접 진실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회사 상황 때문에 미라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민호야, 진짜 사랑한다면 어려울 때 더 의지가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미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민호는 아직도 윤미라를 믿고 싶어 했어요. 그날 밤 윤미라는 어머니와 마지막 상의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대로 파혼하는 게 맞을까요? 민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미라야, 좋은 사람이라고 다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현실을 봐야지. 하지만 사랑하는데. 사랑만으로 살 수 있나? 돈 없으면 사랑도 금방 식어.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가서 고생하는 딸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박 여사의 말이 점점 강해졌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깔끔하게 정리하자. 쓸모없는 늙은이하고 엮여서 뭘 하겠어. 엄마, 그런 말씀은. 왜? 사실이잖아. 이제 우리 인생에서 빼야지, 그런 사람들. 모녀의 대화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민호 오빠한테는 뭐라고 말하죠? 솔직하게 말해. 경제적 기반 없이는 결혼할 수 없다고. 상처받을 텐데. 상처는 잠깐이야.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낫지.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이 모든 대화가 은밀히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 회장의 마지막 시험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강 회장은 대성그룹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중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반듯하게 빗었어요. 대회의실에는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기자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에 보기 드문 규모였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회사 위기설과 관련된 건가요? 부도설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세요. 후계 구도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강 회장은 차분히 자리에 앉아 마이크를 켰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거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면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며칠 전 시장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윤미라가 깔끔한 양복 차림의 손님에게 환하게 미소 지으며 친절히 대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찻잔 정말 좋은 거예요. 특별히 할인해서 4만 원에 드릴게요.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인사하는 모습까지 선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업복을 입은 손님이 같은 찻잔을 물어볼 때의 장면이 이어졌어요. 그건 7만 원이에요. 비싸긴 하지만 품질이 좋거든요. 차가운 표정으로 대하는 윤미라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더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허름한 할머니에게 물건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장면, 작업복 차림의 손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장면들이 연속으로 재생됐어요. 그거 만지지 마세요. 깨뜨리시면 물어내셔야 해요. 살 형편도 안 되면서 괜히 만져서 뭐해요? 윤미라와 박 여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 회장이 허름한 차림으로 다가갔을 때의 결정적 장면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맴돌지 말고 다른 데 가보세요. 요즘 이런 몰골로 다니는 사람들은 시장에도 못 들어오게 해야 해요. 박 여사의 독설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제 아들의 예비 아내와 그 어머니입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충격적인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미라와 박 여사가 집에서 나눈 대화가 재생됐어요. 망한 집안과 혼인했다가는 우리 딸 인생도 끝이에요. 돈 없으면 사랑도 소용없어요. 현실을 봐야죠. 쓸모없는 늙은이, 이제 우리 인생에서 빼야지. 마지막 문장이 나왔을 때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성그룹은 어떤 위기에도 처해 있지 않습니다. 강 회장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지난주에 나돌던 모든 위기설은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고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잔고, 영원 서류도, 부도 위기 보고서도 모두 완벽하게 조작된 가짜였습니다. 진짜 위기는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을 가족으로 맞을 뻔한 우리 집안에 있었죠.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취소입니다. 제 아들도 이 모든 증거를 보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기자 여러분, 강민호입니다. 아버지의 시험 방법에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과를 보니 이해가 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윤미라와의 결혼은 제가 직접 취소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려울 때 더욱 빛나는 것인데 그 반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회장님께서는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나요?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어요. 사람의 진심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강 회장의 답변이 끝나자 기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당일 저녁 뉴스의 톱뉴스가 되었고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1시간 후 윤미라와 박 여사는 급히 대성그룹 본사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윤미라가 로비에서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막아서며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미안하지만 회장님께서는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제발요. 오해라고 전해주세요. 박 여사도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민호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민호 오빠, 정말 오해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윤미라가 민호에게 달려가며 팔을 잡았습니다. 미라 씨, 이제 그만하세요. 민호는 조용히 윤미라의 손을 뿌리쳤어요. 영상과 녹음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우리 아버지를 쫓아내고 모욕한 것도 가짜였나요? 그건 그때 정말 몰랐어요.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을 때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셨죠? 우리 인생에서 빼야 한다고 하셨고요. 박 여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라고요. 화가 났을 때 나오는 말이 진심 아닌가요? 민호는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미라 씨,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입니다. 민호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충분히 드렸어요. 아버지께서 위기에 빠졌을 때 저희를 버리려고 했잖아요. 민호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윤미라와 박 여사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이 사건은 사회 전체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그때 우리가 다 봤잖아.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 돈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강 회장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야. 그런 시험을 생각해내다니. 그래도 좀 극단적이지 않았나? 아니야, 결혼 전에 확인하는 게 맞지. 결혼 후에 알면 더 큰 문제가 되잖아. 한편 윤미라와 박 여사는 집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언론의 관심과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진심으로 대했으면 됐을 텐데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강 회장은 조용히 사무실에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운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군요. 그때 문이 열리며 손녀 세린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아니다, 세린아. 오히려 시원해. 진실을 확인했으니까. 세린은 할아버지 곁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 삼촌은 많이 상처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 하지만 지금 아픈 게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막는 거다. 민호도 나중에는 고마워할 거야. 할아버지께서 옳은 일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고맙다, 세린아. 너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아이구나. 강 회장은 손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어루만졌어요. 몇 주가 지나고 강 회장은 서재에서 아내가 남긴 일기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이 있는지,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이 진짜 인격을 보여주죠.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분명해져요. 강 회장은 일기를 덮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지혜 덕분에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었어요. 민호도 며칠 후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아버지 뜻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괜찮다, 민호야. 내가 사랑했으니까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던 거겠지.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래,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더욱 빛나는 법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거라. 부자는 서로를 이해하며 화해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은 여전히 굳건했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제대로 확인했고 아들도 올바른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세린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심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이어나갈 거다. 너도 그중 하나고. 세린의 눈에 기쁨이 어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세린아. 그게 바로 진짜 교육이다. 강 회장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시장에서 강 회장을 알아본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그때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희도 다 봤거든요.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지.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강 회장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고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따뜻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민호는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소박하고 착한 여성이었어요. 강 회장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진심은 행동에서 나타나는 법이다. 부자는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미라와 박 여사는 결국 조용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서 생활하기 어려웠거든요. 강 회장은 아내의 사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가르쳐 준 대로 했어요.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는 방법을요. 민호도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 거예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대성그룹은 더욱 단단해졌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강 회장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진짜 기준을 확인했다는 것이었어요. 따뜻한 봄날, 강 회장은 손녀 세린과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상인들의 밝은 인사를 받으며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나고 진짜 사랑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강 회장은 다시 그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평상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어머, 회장님, 어서 오세요. 그때 윤미라의 자리에 있었던 상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날 일은 정말 잘하셨어요. 저희도 다 지켜봤거든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강 회장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시장 곳곳에서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그 여자들 어떻게 됐어요? 한 상인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아들 결혼은 물론 취소됐고요. 당연하죠. 그런 사람들이랑 가족이 될 수는 없잖아요.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그런데 아드님은 괜찮으세요? 처음에는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마워해요. 진실을 미리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강 회장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그날 제가 그 아가씨한테 쫓겨난 할머니예요. 강 회장은 즉시 할머니를 알아봤습니다. 아, 그때 그 일로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덕분에 좋은 구경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그 아가씨가 저한테 한 말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맙죠. 그 일 때문에 우리 손자가 더 착해졌거든요. 할머니의 뜻밖의 말에 강 회장이 놀랐어요. 손자가요? 네, 그 일 이야기를 들은 손자가 앞으로는 할머니한테 더 잘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강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의 시험이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낳은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그날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일이 우리 동네에 큰 교훈이 됐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걸 다들 알게 됐거든요.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거들었어요. 맞아요, 회장님. 요즘은 손님들 차별하는 상인이 없어졌어요. 그날 일이 워낙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도 반성하게 됐죠. 이제는 어떤 손님이 와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요.
강 회장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민호가 한 여성과 함께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옆에 있던 여성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30대 중반의 수진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수진 씨가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자원봉사요? 네,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시락 배달하는 일을 해요. 수진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무료 급식 봉사도 하고 있어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강 회장은 수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비싼 옷이나 액세서리는 없었지만 눈빛이 맑고 따뜻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수진의 겸손한 대답에 강 회장은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수진을 알아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수진 씨, 여기서 뭐해요? 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할아버지가 강 회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호 씨 아버님이세요. 아, 그 유명한 강 회장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수진 씨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 챙기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런가요? 강 회장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매일 도시락 가져다 주시고 아픈 데 있으면 병원까지 데려가 주시고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할아버지의 칭찬에 수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할아버지,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마음씨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강 회장은 수진을 보며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윤미라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수진 씨, 언제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3년 전부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작했어요. 어머니가요? 네, 어머니가 생전에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고요. 수진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구나. 네, 평생 남을 위해 살다 가신 분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강 회장은 수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식이나 계산이 전혀 없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민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수진 씨는 제가 대성그룹 후계자라는 걸 모르고 만났어요. 정말요? 네, 그냥 시장에서 봉사하는 평범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강 회장은 더욱 만족스러웠어요. 지위나 재산을 보고 접근한 게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수진 씨, 혹시 민호가 누군지 알고 나서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어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왜 그런 중요한 걸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화내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그런 분이 왜 저 같은 사람이랑. 수진이 수줍게 말했어요. 강 회장은 수진의 순박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며느리감이었어요. 수진 씨,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겠네요. 네, 회장님.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날 강 회장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시장을 떠나며 강 회장은 생각했어요. 그 힘들었던 시험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것 같다고요. 윤미라와 박 여사도 어디선가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수진 같은 진실한 사람과 함께하는 민호의 앞날이 행복하기를 기원했어요. 진정한 사랑과 진심은 이런 것이구나.
강 회장은 하늘나라의 아내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거지가 감히 여기서 뭐라는 거야?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시장 한복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허름한 코트를 입은 한 노인이 작은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돈도 없으면서 괜히 만져서 뭐해요? 다른 데 가서 구경하세요. 또 다른 여성이 손짓으로 노인을 쫓아내듯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요즘 이런 할아버지들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품이 있는 가게에 와서 분위기만 망치고. 그 순간 노인이 떨어뜨린 명함 하나를 지나가던 상인이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강도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대기업 회장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한 달 전 불안한 혼사 준비가 한창이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늦가을 저녁 강도현 회장은 대성그룹 본사 70층 사무실에서 서울 시내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그의 어깨는 고닫고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아버지, 미라와의 결혼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아들 민호가 들어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대 초반의 민호는 예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래, 수고 많았다. 강 회장은 짧게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예비 며느리 윤미라를 지켜본 결과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30대 후반의 윤미라는 분명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품위 있는 말투를 유지했죠. 하지만 강 회장의 예리한 관찰력으로는 다른 면도 보였어요. 모임 자리에서 윤미라의 시선은 늘 명품 핸드백과 비싼 보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옷차림부터 훑어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미라 씨 어머니도 준비에 열심이시더군요. 민호가 덧붙이며 웃었습니다. 윤미라의 어머니 박 여사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사교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우리 딸은 미모와 교양으로 최고의 집안을 빛낼 사람이에요. 명문대 출신의 외국어도 잘하고 이런 혼사는 정말 하늘이 내린 복이죠. 박 여사가 지난주 만찬에서 한 말이 강 회장의 귀에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사랑보다는 집안의 지위와 재산에 대한 욕심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표정이 좀 어두우시네요. 혹시 걱정되는 일이라도. 아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 자선 행사에서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날 행사장에는 회사 창립 때부터 함께해온 동료들의 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대부분 80세가 넘은 분들로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윤미라와 박 여사는 그분들을 보며 노골적으로 불편해했어요. 저런 분들이 왜 이런 자리에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행사 품격이 떨어지잖아요. 박 여사가 윤미라의 귀에 속삭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제법 커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엄마. 좀 분위기가 어색해져요. 윤미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 회장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강 회장은 혼자 서재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는 생전에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해요. 특히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인격이 나온다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있을 때만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어려울 때 등을 돌리죠. 강 회장은 아내의 일기를 꺼내
다시 읽어봤어요. 아내가 남긴 마지막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민호가 결혼할 때는 꼭 마음 착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돈이나 체면보다는 진심을 아는 사람 말이에요.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윤미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난달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회사 직원 가족 초청 행사에서였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의 손자가 강 회장에게 그림을 선물했어요. 회장 할아버지, 제가 그린 거예요. 7살 아이가 수줍게 내민 그림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감동받아 아이를 안아주며 칭찬했어요. 그런데 윤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호 오빠, 회장님이 너무 친근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체면상 좀. 체면이 뭐가 중요해? 순수한 아이의 마음인데. 민호가 대답했지만 윤미라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어요.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혼사를 막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심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필요하다. 강 회장은 결심을 굳혔어요. 사람의 본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에서 윤미라와 박 여사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이었어요. 그곳에서라면 화려한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 강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 특별한 업무를 맡기겠습니다. 네, 회장님.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언론에 우리 회사 유동성 위기설을 흘려보내세요. 하지만 아주 은밀하게요. 비서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님, 그런 소문이 돌면 주가가 폭락할 수도. 걱정 마십시오. 모든 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강 회장이 건넨 것은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와 부도 직전이라는 허위 회계 보고서였어요. 경영진 퇴출이라는 내용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조작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절대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보여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은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지시를 따랐어요. 강 회장은 집으로 돌아가 옷장을 뒤졌습니다. 가장 낡고 해진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평소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도 일부러 흐트러뜨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같았어요. 비싼 시계도 벗어두고 오래된 플라스틱 시계를 찾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강 회장은 낡은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섰어요. 한편 서울 종로의 한 전통시장에서는 윤미라가 친정어머니 박 여사와 함께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결혼 준비용 그릇들을 여기서 고르자. 어차피 하루 쓸 건데 굳이 백화점에서 비싸게 살 필요 있나? 박 여사가 실용적인 제안을 했어요. 윤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래도 우리 품격에 맞는 것들로 골라야죠. 두 사람은 시장 안쪽의 작은 그릇 가게에서 상인과 협상했어요. 아줌마, 우리가 하루만 장사하게 해주세요. 결혼 준비용 물건들 사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어요? 그럼 자리세만 조금 받을게요. 친절한 상인 덕분에 윤미라와 박 여사는 가게 한쪽에 임시 판매대를 차릴 수 있었어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 회장은 신문을 펼쳐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오전 10시쯤 시장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깔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든 부인과 함께 윤미라의 임시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 찻잔 세트 얼마인가요? 아, 네. 좋은 눈 가지셨어요. 이건 정말 품질 좋은 도자기예요.
윤미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마치 백화점 직원처럼 정성스럽게 설명했어요. 원래는 5만 원인데 특별히 4만 원에 드릴게요. 포장도 예쁘게 해드릴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양복 입은 손님은 만족스러워하며 돈을 건넸어요. 윤미라는 정말 정성스럽게 포장지로 싸주며 몇 번이나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좋은 물건들 많이 준비해 놓을게요. 박 여사도 옆에서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배웅했어요. 역시 우리 딸은 장사 솜씨가 있어. 손님 응대가 완벽하다. 그런데 양복 입은 손님이 채 멀어지기도 전에 작업복을 입은 아저씨가 같은 찻잔을 가리켰어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순간 윤미라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에 친절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건 7만 원이에요. 같은 찻잔이었는데 가격이 3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손님은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너무 비싸네요. 비싸긴요. 품질 생각하면 싼 거예요. 윤미라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예상한 일이지만 직접 보니 더욱 씁쓸했습니다. 박 여사가 옆에서 혀를 찼어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장사가 안 돼. 돈도 없으면서 괜히 와서 시간만 잡아먹고. 목소리가 꽤 컸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어요. 강 회장은 이제 직접 나설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시장은 더욱 붐볐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윤미라의 임시가게 앞을 지나다녔어요. 한 여성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외모에 좋은 향수 냄새가 났어요. 실례지만 이 접시들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얼마든지 보세요. 윤미라는 즉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접시를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이건 수입 도자기예요. 집들이 선물로 정말 좋죠. 원래 3만 원인데 특별히 2만 5천 원에 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해요. 포장도 해주시나요? 당연하죠. 예쁘게 포장해 드릴게요. 윤미라는 정성스럽게 포장지를 골라 예쁘게 싸주었어요. 리본까지 달아주며 서비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더 좋은 물건들로 준비해 놓을게요. 네, 꼭 올게요. 너무 친절하세요. 원피스 입은 여성이 만족스럽게 돌아갔습니다. 박 여사가 딸을 칭찬했어요. 역시 우리 미라는 품격 있는 손님들한테는 완벽하게 대하는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고 허리가 굽은 모습이었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같은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요? 윤미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방금 전의 친절함은 어디로 갔는지 차가운 시선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만지시면 안 돼요. 비싸거든요. 얼마나 하는지만 물어봐도 5만 원이에요. 아니, 6만 원. 같은 접시를 방금 전에는 2만 5천 원에 팔았는데 할머니에게는 2배가 넘는 가격을 불렀어요. 할머니는 놀라며 손을 뒤로 빼셨습니다. 그렇게 비싸군요. 죄송해요. 비싸긴요. 이런 좋은 물건값이 그렇죠. 박 여사가 옆에서 냉정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런 데서는 눈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깨뜨리시면 물어내셔야 하거든요. 할머니는 마음이 상한 듯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이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런 태도가 어디 있나? 같은 물건인데 손님마다 가격이 다르네. 할머니께 저렇게 대해도 되나?
하지만 윤미라와 박 여사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사지도 못할 거면서 괜히 와서 만지고. 박 여사가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그때 운동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다가왔어요. 깔끔해 보이는 외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화분 얼마인가요? 아, 네. 이건 정말 좋은 화분이에요. 윤미라는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래 4만 원인데 3만 원에 드릴게요. 흙도 좋은 걸로 넣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 주세요. 젊은 남성이 돈을 건네자 윤미라는 정성스럽게 포장했어요. 그런데 그 남성이 떠나기도 전에 허름한 옷을 입은 아저씨가 같은 화분을 가리켰습니다. 저것도 같은 건가요? 윤미라의 표정이 또 바뀌었어요. 그건 비싸요. 7만 원이에요. 아까 그 손님한테는 3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아저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건 특별 할인이었어요. 원래 가격은 7만 원이라고요. 그럼 저한테도 할인 안 해주시나요? 할인은 VIP 손님들한테만 해드려요. 박 여사가 옆에서 거드름을 피웠어요. 아저씨, 이런 좋은 물건은 그에 맞는 분들이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허름한 아저씨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 회장은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직접 나서서 마지막 확인을 할 시간이었어요. 오후 2시경 강 회장은 천천히 윤미라의 임시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일부러 등을 구부정하게 하고 느릿느릿 걸었어요. 가게 앞에 도착한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작은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거 얼마죠? 윤미라는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쳐다봤어요. 허름한 코트에 흐트러진 머리, 해진 구두를 신은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아, 윤미라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귀찮은 벌레를 보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거 비싸요. 3만 원이에요. 같은 찻잔을 아까 다른 손님에게는 2만 원에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조금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손자 결혼 선물로 하나 사고 싶어서.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깎아줄 게 뭐 있어요? 할아버지, 이런 좋은 물건은 원래 비싸다고요. 윤미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박 여사가 옆에서 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요즘 이런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아서 장사가 안 돼요. 돈도 없으면서 괜히 와서 시간만 잡아먹고. 그럼 이건 어떤가요? 강 회장이 더 작은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그것도 비싸요. 2만 원이에요. 윤미라는 아예 강 회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어차피 사지도 못할 거면서 왜 계속 만져요? 다른 손님들 장사에 방해되잖아요. 박 여사의 말이 점점 독해졌습니다. 저기 혹시 할인? 할인은 없어요. 돈 있는 손님들만 상대해요. 윤미라가 손으로 강 회장을 제지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맴돌지 말고 다른 데 가보세요. 우리는 바빠요. 그때 박 여사가 더욱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진짜 요즘 이런 몰골로 다니는 사람들은 시장에도 못 들어오게 해야 해요. 품위 있는 가게에 와서 분위기 망치고. 주변 상인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손님한테 저런 식으로 대해도 되나? 저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참 보기 민망하네. 하지만 윤미라와 박 여사는 주변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강 회장은 잠시 서성거리다가 일부러 명함을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강도연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어요.
하지만 윤미라와 박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강 회장을 그저 초라한 노인으로만 여겼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가세요. 여기서 계속 맴돌면 다른 손님들이 오지 않아요. 박 여사가 손짓으로 쫓아내듯 했습니다. 그래요, 할아버지. 이런 데는 할아버지한테 안 맞아요. 윤미라도 냉정하게 말했어요. 강 회장은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시장 한쪽에서 지켜보던 상인이 떨어진 명함을 주워들었어요. 이거 대성그룹. 상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이미 멀어진 뒤였어요. 윤미라와 박 여사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들이 무시하고 쫓아낸 사람이 바로 예비사위의 아버지라는 것을. 엄마, 오늘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그러게 말이야. 돈도 없으면서 좋은 물건만 보려고 하고 앞으로는 손님을 더 잘 골라서 받아야겠어요. 두 사람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명함을 주운 상인이 다가왔어요. 아주머니들, 혹시 아까 그 할아버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명함이 그분 것 같은데. 상인이 명함을 보여주자 윤미라와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성그룹 회장님 명함인 것 같은데요. 윤미라는 명함을 받아들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박 여사도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설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 회장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그들의 진짜 모습은 모두 확인됐습니다. 그날 저녁 8시 강 회장은 정장을 차려입고 윤미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온 것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윤미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갑자기 어떻게... 윤미라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어요. 오후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박 여사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인사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윤미라와 박 여사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하시더군요. 강 회장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정신이 없어서. 윤미라가 급히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일로 온 게 아닙니다. 강 회장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직접 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내자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대성그룹 유동성 위기 심각, 부도 가능성 높아라는 충격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제 오후에 터진 일입니다. 주요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연기하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짜 절망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이 정도로 나빠질 줄은 몰랐는데 이번 달 안에 큰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꺼내자 은행 잔고 증명서가 나왔어요. 모든 계좌 잔고가 영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윤미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설마 이게... 개인 자산도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모두 동결됐습니다. 이 집도 다음 주에 처분해야 할 상황이에요. 세 번째 서류는 부동산 처분 계획서였습니다. 강 회장의 모든 재산이 매각 대상으로 올라 있었어요. 박 여사가 서류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공인된 도장과 서명이 모두 찍혀 있었어요. 이럴 수가...
은행에서도 추가 대출을 거부했고 주주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 회장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민호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충격이 클 테니까요. 하지만 결혼식은 어떻게 하죠? 윤미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간소하게 치러야겠죠. 아니면 강 회장이 말을 흐렸어요. 윤미라와 박 여사는 그 빈 공간에서 무서운 가능성을 읽었습니다. 회장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윤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 회장이 화장실로 향하자 모녀는 급히 부엌으로 가서 속삭였어요. 미라야, 이거 완전히 망한 거 아냐? 그러게요, 엄마. 이런 식이면 우리가 고생만 하게 돼요. 망한 집안과 혼인했다가는 우리 딸 인생도 끝이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엄마,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럼 파혼을?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두 사람은 빠르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 회장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표정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회장님, 저희도 이 상황을 이해합니다만. 윤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혹시 결혼을 조금 연기하는 게 어떨까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박 여사도 거들었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하면 부담만 될 테니까요. 강 회장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듣고 보니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죄송해요, 회장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민호와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미라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민호와의 데이트에서도 예전 같은 애정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미라야,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지만 윤미라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윤미라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 본 시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충격적인 서류들도요. 참, 아버지께서 요즘 회사 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좀 걱정돼. 민호의 말에 윤미라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아버지 말이 맞았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가요? 응, 표정이 많이 어두우셨어.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으신 것 같던데. 윤미라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집에서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어요. 언니, 미라 결혼식 일정 좀 늦춰야겠어. 왜? 무슨 일인데? 준비 다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사돈댁 사정이 좀.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할게. 일단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박 여사는 이미 마음속으로 혼사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하면 요즘 대기업들도 믿을 게 못 되더라고.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대성그룹이잖아. 그렇게 쉽게 망하겠어? 몰라, 언니. 망한 집안과 혼인했다가는 우리 딸 인생도 망하잖아. 박 여사는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본심을 드러냈어요. 며칠 후 박 여사는 시장에 나가 주변 상인들에게도 넌지시 상황을 흘렸습니다. 요즘 대기업 사장들도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빚더미인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도 강 회장님은 좋은 분 같던데요. 어려운 사람들도 잘 도와주시고. 시장 상인이 말했지만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어요. 좋은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 좋은 사람 소리를 듣는 거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인품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인품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박 여사의 말을 들은 상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양반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돈만 보는 사람이었구나. 한편 민호는 아버지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놨어요. 아버지, 미라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만날 때마다 뭔가 피하는 것 같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런가? 결혼 전이니까 긴장하는 모양이다. 강 회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직접 진실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회사 상황 때문에 미라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민호야, 진짜 사랑한다면 어려울 때 더 의지가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미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민호는 아직도 윤미라를 믿고 싶어 했어요. 그날 밤 윤미라는 어머니와 마지막 상의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대로 파혼하는 게 맞을까요? 민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미라야, 좋은 사람이라고 다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현실을 봐야지. 하지만 사랑하는데. 사랑만으로 살 수 있나? 돈 없으면 사랑도 금방 식어.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가서 고생하는 딸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박 여사의 말이 점점 강해졌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깔끔하게 정리하자. 쓸모없는 늙은이하고 엮여서 뭘 하겠어. 엄마, 그런 말씀은. 왜? 사실이잖아. 이제 우리 인생에서 빼야지, 그런 사람들. 모녀의 대화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민호 오빠한테는 뭐라고 말하죠? 솔직하게 말해. 경제적 기반 없이는 결혼할 수 없다고. 상처받을 텐데. 상처는 잠깐이야.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낫지.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이 모든 대화가 은밀히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 회장의 마지막 시험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강 회장은 대성그룹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중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반듯하게 빗었어요. 대회의실에는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기자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에 보기 드문 규모였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회사 위기설과 관련된 건가요? 부도설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세요. 후계 구도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강 회장은 차분히 자리에 앉아 마이크를 켰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거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면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며칠 전 시장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윤미라가 깔끔한 양복 차림의 손님에게 환하게 미소 지으며 친절히 대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찻잔 정말 좋은 거예요. 특별히 할인해서 4만 원에 드릴게요.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인사하는 모습까지 선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업복을 입은 손님이 같은 찻잔을 물어볼 때의 장면이 이어졌어요. 그건 7만 원이에요. 비싸긴 하지만 품질이 좋거든요. 차가운 표정으로 대하는 윤미라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더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허름한 할머니에게 물건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장면, 작업복 차림의 손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장면들이 연속으로 재생됐어요.
그거 만지지 마세요. 깨뜨리시면 물어내셔야 해요. 살 형편도 안 되면서 괜히 만져서 뭐해요? 윤미라와 박 여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 회장이 허름한 차림으로 다가갔을 때의 결정적 장면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맴돌지 말고 다른 데 가보세요. 요즘 이런 몰골로 다니는 사람들은 시장에도 못 들어오게 해야 해요. 박 여사의 독설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제 아들의 예비 아내와 그 어머니입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충격적인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미라와 박 여사가 집에서 나눈 대화가 재생됐어요. 망한 집안과 혼인했다가는 우리 딸 인생도 끝이에요. 돈 없으면 사랑도 소용없어요. 현실을 봐야죠. 쓸모없는 늙은이, 이제 우리 인생에서 빼야지. 마지막 문장이 나왔을 때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성그룹은 어떤 위기에도 처해 있지 않습니다. 강 회장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지난주에 나돌던 모든 위기설은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고 받아적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잔고, 영원 서류도, 부도 위기 보고서도 모두 완벽하게 조작된 가짜였습니다. 진짜 위기는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을 가족으로 맞을 뻔한 우리 집안에 있었죠.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취소입니다. 제 아들도 이 모든 증거를 보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기자 여러분, 강민호입니다. 아버지의 시험 방법에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과를 보니 이해가 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윤미라와의 결혼은 제가 직접 취소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려울 때 더욱 빛나는 것인데 그 반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회장님께서는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나요?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어요. 사람의 진심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강 회장의 답변이 끝나자 기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당일 저녁 뉴스의 톱뉴스가 되었고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1시간 후 윤미라와 박 여사는 급히 대성그룹 본사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윤미라가 로비에서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막아서며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미안하지만 회장님께서는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제발요. 오해라고 전해주세요. 박 여사도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민호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민호 오빠, 정말 오해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윤미라가 민호에게 달려가며 팔을 잡았습니다. 미라 씨, 이제 그만하세요. 민호는 조용히 윤미라의 손을 뿌리쳤어요. 영상과 녹음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우리 아버지를 쫓아내고 모욕한 것도 가짜였나요? 그건 그때 정말 몰랐어요.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을 때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셨죠? 우리 인생에서 빼야 한다고 하셨고요.
박 여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라고요. 화가 났을 때 나오는 말이 진심 아닌가요? 민호는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미라 씨,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입니다. 민호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충분히 드렸어요. 아버지께서 위기에 빠졌을 때 저희를 버리려고 했잖아요. 민호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윤미라와 박 여사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이 사건은 사회 전체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그때 우리가 다 봤잖아.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 돈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강 회장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야. 그런 시험을 생각해내다니. 그래도 좀 극단적이지 않았나? 아니야, 결혼 전에 확인하는 게 맞지. 결혼 후에 알면 더 큰 문제가 되잖아. 한편 윤미라와 박 여사는 집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언론의 관심과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진심으로 대했으면 됐을 텐데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강 회장은 조용히 사무실에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운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군요. 그때 문이 열리며 손녀 세린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아니다, 세린아. 오히려 시원해. 진실을 확인했으니까. 세린은 할아버지 곁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 삼촌은 많이 상처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 하지만 지금 아픈 게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막는 거다. 민호도 나중에는 고마워할 거야. 할아버지께서 옳은 일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고맙다, 세린아. 너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아이구나. 강 회장은 손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어루만졌어요. 몇 주가 지나고 강 회장은 서재에서 아내가 남긴 일기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이 있는지,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이 진짜 인격을 보여주죠.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분명해져요. 강 회장은 일기를 덮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지혜 덕분에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었어요. 민호도 며칠 후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아버지 뜻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괜찮다, 민호야. 내가 사랑했으니까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던 거겠지.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래,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더욱 빛나는 법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거라. 부자는 서로를 이해하며 화해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은 여전히 굳건했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제대로 확인했고 아들도 올바른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세린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심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이어나갈 거다. 너도 그중 하나고. 세린의 눈에 기쁨이 어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세린아. 그게 바로 진짜 교육이다. 강 회장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시장에서 강 회장을 알아본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그때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희도 다 봤거든요.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지.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강 회장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고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따뜻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민호는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소박하고 착한 여성이었어요. 강 회장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진심은 행동에서 나타나는 법이다. 부자는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미라와 박 여사는 결국 조용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서 생활하기 어려웠거든요. 강 회장은 아내의 사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가르쳐 준 대로 했어요.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는 방법을요. 민호도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 거예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대성그룹은 더욱 단단해졌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강 회장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진짜 기준을 확인했다는 것이었어요. 따뜻한 봄날, 강 회장은 손녀 세린과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상인들의 밝은 인사를 받으며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나고 진짜 사랑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강 회장은 다시 그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평상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어머, 회장님, 어서 오세요. 그때 윤미라의 자리에 있었던 상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날 일은 정말 잘하셨어요. 저희도 다 지켜봤거든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강 회장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시장 곳곳에서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그 여자들 어떻게 됐어요? 한 상인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아들 결혼은 물론 취소됐고요. 당연하죠. 그런 사람들이랑 가족이 될 수는 없잖아요.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그런데 아드님은 괜찮으세요? 처음에는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마워해요. 진실을 미리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강 회장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그날 제가 그 아가씨한테 쫓겨난 할머니예요. 강 회장은 즉시 할머니를 알아봤습니다. 아, 그때 그 일로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덕분에 좋은 구경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그 아가씨가 저한테 한 말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맙죠. 그 일 때문에 우리 손자가 더 착해졌거든요. 할머니의 뜻밖의 말에 강 회장이 놀랐어요. 손자가요? 네, 그 일 이야기를 들은 손자가 앞으로는 할머니한테 더 잘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강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의 시험이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낳은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그날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일이 우리 동네에 큰 교훈이 됐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걸 다들 알게 됐거든요.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꺼들었어요.
맞아요, 회장님. 요즘은 손님들 차별하는 상인이 없어졌어요. 그날 일이 워낙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도 반성하게 됐죠. 이제는 어떤 손님이 와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요. 강 회장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민호가 한 여성과 함께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옆에 있던 여성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30대 중반의 수진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수진 씨가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자원봉사요? 네,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시락 배달하는 일을 해요. 수진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무료 급식 봉사도 하고 있어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강 회장은 수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비싼 옷이나 액세서리는 없었지만 눈빛이 맑고 따뜻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수진의 겸손한 대답에 강 회장은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수진을 알아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수진 씨, 여기서 뭐해요? 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할아버지가 강 회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호 씨 아버님이세요. 아, 그 유명한 강 회장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수진 씨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 챙기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런가요? 강 회장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매일 도시락 가져다 주시고 아픈 데 있으면 병원까지 데려가 주시고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할아버지의 칭찬에 수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할아버지,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마음씨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강 회장은 수진을 보며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윤미라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수진 씨, 언제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3년 전부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작했어요. 어머니가요? 네, 어머니가 생전에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고요. 수진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구나. 네, 평생 남을 위해 살다 가신 분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강 회장은 수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식이나 계산이 전혀 없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민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수진 씨는 제가 대성그룹 후계자라는 걸 모르고 만났어요. 정말요? 네, 그냥 시장에서 봉사하는 평범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강 회장은 더욱 만족스러웠어요. 지위나 재산을 보고 접근한 게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수진 씨, 혹시 민호가 누군지 알고 나서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어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왜 그런 중요한 걸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화내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그런 분이 왜 저 같은 사람이랑. 수진이 수줍게 말했어요. 강 회장은 수진의 순박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며느리감이었어요. 수진 씨,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겠네요. 네, 회장님.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날 강 회장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시장을 떠나며 강 회장은 생각했어요. 그 힘들었던 시험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것 같다고요.
윤미라와 박 여사도 어디선가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수진 같은 진실한 사람과 함께하는 민호의 앞날이 행복하기를 기원했어요. 진정한 사랑과 진심은 이런 것이구나. 강 회장은 하늘나라의 아내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